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7월 11일 오늘은 드디어 또 금요일이 됐습니다. 와, 우리 주식시장이 시총 3,000조. 와, 드디어 코스피 우리는 코스닥 합쳐서죠. 뭐 그렇겠죠. 네. 여튼 뭐 그래도 전에 뭐 2,000조 뭐 좀 넘었다 뭐 이럴 때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기쁜 소식입니다. 시총이 그래도 굉장히 우리 시장이 하여튼 5월 들어서 올 특히 뭐 5월, 6월, 7월까지 굉장히 강하게 달려주고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네. 그리고 요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면 좋겠고 아마 지금 국내 주식 특히 투자하신 분들 참 국내 주식 이거 언제 다 버리나 왜냐면 이제 빨리 미국 가야 되니까 그런 생각도 올 초까지만 해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장난 아니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 시장에도 힘이 생기고 또 미국에 투자했던 것도 다시 이제 국장으로 투자해야 되나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돌아와야죠. 네, 어디 가십니까? 나가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도 한번 네. 오늘 기회가 되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권순우 취재팀장 또 박병창 이사님이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주시고 변정규 전무가 인덱스 시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동안 미국의 관세로 인해서 그 달러가 신뢰를 잃어가니 중국과 일본이 달러 국채를 매도하더라 이런 썰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 겁니다. 저도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몰라서 한번 직접 모셔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 3,000조 해봐야 엔비디아보다 작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 당연히 작죠. 네. 그건 뭐 옛날부터 그랬고 애플보다도 작아. 옛날에도 뭐 우리 시장 좀 없을 때는 애플이 거의 2번 샀을 거예요. 우리 시장 2번 정도 샀던 것 같은데 그때 환율도 워낙 또 비싸고 그래갖고 자, 하여튼 지금 그나마 좀 낫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뉴스부터 보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네요. 애플이 걱정이네요. 애플. 아유, 올해 들어가지고 13% 빠졌어요. 아이고야. 아유, 우리 애플 어떡합니까? 잘못하면 우리 시장 못 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 시장 더 올라가면. 네,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 또 경신을 했더라고요. 네. 일단 미국 증시부터 보면은 다우존스 0.43%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09% 상승, S&P 500은 0.27% 상승했습니다. 그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많은 분들이 비아냥거리셨던 거에 비하면은 우리 시장은 잘 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어디 관료분하고 좀 얘기를 나누다가 아유, 그 가격 올라가고 좋은 거는 주가밖에 없다. 뭐 물가가 오른다고 좋냐, 뭐 부동산 가격도 좋으면은 한 반은 또 싫어하니까 차라리 주가 오르는 게 그냥 세상 좋다. 그 여의도는 주가만 오르면은 그냥 세상 편하고 아픈 사람도 없다. 병원도 안 간다. 주가 오르면. 그때 그분이에요? 아프셨던 분?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수월해요. 어제 뭐 특별히 별일은 없었는데 그 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도 눈치를 좀 보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초반이 약해요. 그래갖고 초반에 이제 너무 많이 왔나? 여기 다 사상 최고가 수준이니까 너무 많이 왔나 그러다가 결국은 뒤에서 이제 말아 올려갖고 결국은 마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말아 올린 이 기운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코스피를 또 올리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제 악재라 그러면은 어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한테 보낸 서한 그거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 다른 서한들은 표준화된 서한이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표준화된 서한에 이제 이름만 좀 바꿔서 보냈는데 브라질만 쌍욕 박아서 보냈거든요. 그 전 대통령이 보소나루 대통령인데 야, 너 보소나루 대통령을 내가 되게 존경하는 거 알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룰라 대통령한테 야, 너 내가 보소나루 대통령 존경하는 거 알지? 너 그 사람 잡아놓으면 너는 나쁜 국가 아니냐, 니네? 너는 나쁜 놈이야, 이 새끼야. 과세 50. 이게 그 주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보복 조치요? 예. 그러니까 50% 때리면은 뭐 우리도 대미관세 인상하겠다. 라고 좀 밝히면서 이거 정도가 어제 좀 회자됐던 악재였어요. 브라질. 네. 근데 뭐 나머지 내용들은 뭐 특별히 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델타항공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발표를 해가지고 한
12%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항공주 뭐 다들 항공주? 네. 뭐 왜지?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도하던 회사들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좀 비싼 거 아니야? 네. 약간 이게 눈 한번 이렇게 한번 돌려 두리번 하고 싸네. 있는 좀 싼 거 없나? 뭐 이런 거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뉴스는 첫 번째 뉴스는 어제 예고해 주셨던 대로 이창용 총재의 발언. 뭐 금리 동결은 특별한 뉴스가 아니죠. 네. 금리 동결은 어제 정프로님이 지시를 하셨으니까 네. 뭐 동결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끝났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들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에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주택시장의 좀 과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거의 임계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정프로님 근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왜 안 좋은지 아세요?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예. 왜 안 좋냐? 예.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가계빚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뭘 돈을 못 쓰겠지. 맞아요. 네. 소비를 제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양적인 측면에서는 소비를 제약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그렇죠. 그게 양적인 측면이고 네. 질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빚이 늘어남으로 해서 생겨나는 신용 위험이 높아집니다. 빚을 못 갚게 되는. 근데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가지고 이게 소비를 좀 제약을 하고 소비를 제약하면 여기 소비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하고 그러면 성장이 또 이루어지는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제약하는 그런 임계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경기 진작의 필요성을 좀 희생하더라도 네. 그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정책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 부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완화됐다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경제 심리가 좀 살아났고요. 반도체 수출의 호조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경의 효과로 1차 추경의 효과, 2차 추경의 효과를 감안했을 때 0.1 정도 해가지고 0.2%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 같다. GDP가요? 네, 그러면은 그 전에 전망했던 게 0.8이니까 0.8에다 0.1 더하면 대충 한 1% 1%.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관세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또 감안하게 되면은 뭐 아직은 그 성장률 전망을 바꾸진 않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내 포워드 가이언스,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6명 중에 4명, 금통위원 6명 중에 4명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금리를 좀 내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가계부채 때문에 좀 내리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라는 네. 부분에서 그 관세는 관세대로 되게 크게 올라가서 수출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네.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경우 요게 최악이다. 네. 그리고 부동산도 이제 수도권 부동산만 올라가는 경우 이게 최악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진짜 최악이겠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내려야 돼요, 내릴 수도 없고, 올려야 올릴 수도 돼요. 없고. 뭐 이런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걸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분기에 바닥을 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게 그 수출 때문에 좀 좋긴 하겠지만 네. 이 부동산과 건설 쪽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라 건설 쪽에서 좀 상쇄를 시켜가지고 성장률을 올리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발표한 그러니까 이거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던 건 아닌데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네. 그 반도체 경기 얼마나 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반도체, 지금 회복되고 있는 반도체 경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반도체 수출 사이클이 얼마나 갈까? 네. 뭐 수출 호황 사이클이 얼마나 갈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클라우드 서버가 대박 났을 때 그때 네. 33개월에 갔다 그러고 네. 코로나19 사태 때가 23개월, 스마트폰 대중화에 21개월 정도가 됐었다는데
이번에 가는 부분들은 그 27개월째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그리고 이번에 확장기는 2001년 IT 혁명 당시와 비슷하게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 꽤 길게 갈 거다라는 보고서가 어제 한국은행 발로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좋게 보네.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우리 모건 스탠리 네. 겨울이 온다. 언제 올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되게 특이했던 내용 중에 그 스테이블 코인랑 관련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되게 이창용 총재가 좀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 자꾸 뭐라 하니까. 그 전에 한강 프로젝트 있었던 거 접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한강 그거 프로젝트가 그 CBDC 실험했던 거죠? CBDC도 있는데 네. 은행끼리 쓰는 거. 어. 은행끼리 쓰는 부분들을 같이 해놓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접었는데 그래고 그거 뭐 안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이게 그냥 코인 하나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네. 근데 저는 이 얘기에 이창용 총재 얘기에 100% 동의해요. 그러니까 코인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미래의 화폐가 어떻게 될 것이며 미래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며 미래의 금융기관이 디지털화가 된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했던 프로젝트다. 네. 코인 하나 만들고 안 만들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금융 자체가 디지털화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거고 이거 그 지금 다수의 비은행 금융기관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인 관점입니다. 네. 그거 19세기에 민간화폐 발행했을 때랑 비슷한 거다. 옛날에 무슨 화폐? 민간화폐. 민간화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화폐 만들어내는 거. 아. 그런 시대하고 비슷한 건데 그게 사실 거쳐가지고 그 통화의 안정성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런 구조로 와 있는 거를 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본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민간 화폐라는 게 옛날에 그 뭐 미국 같은 데 은행별로 자기네 화폐 만들 때 그 얘기라는 거예요, 혹시? 아닌가? 그것도 한 종류죠. 예전에 은행별로 화폐 만들었던 때. 그랬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외환 자유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비은행 금융기관한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준다 그랬을 때 지급 결제 업무를 허용해 주면은 지금의 은행 구조는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은 네. 규제의 피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동일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은행은 규제를 다 받으면서 하는데 거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는 비은행 쪽에서는 네. 그런 규제를 아무것도 안 받고 하겠다는 거냐. 네.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한국은행이 뭐 통화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시기보다는 네. 오히려 그거를 많이 연구했던 조직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이창용 총재가 어제 했다는 거고요. 금리는 여튼 뭐 예상대로 동결이 됐고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인데 네. 생각보다 정책 진행이 좀 빠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문제를 풀라 그럴 때 어려운 거는 네. 문제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해답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되게 어려워요, 정책을 할 때. 네. 그러니까 해답을 중심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어떤 규제를 풀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국토부 규정이냐, 산업부 규정이냐, 환경부 규정이냐, 중기부 규정이냐 그러면은 이게 문제는 난 이 문제를 풀고 싶은 건데 네.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건 제가 해야 되는데요, 얘가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안 풀려요. 이게 그 아리백산단이라는 게 어제 아리백산단을 세운다라고 네. 전기료 확실하게 깎아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리백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리백 산업단지라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면은 전기 걸리죠, 네. 산업단지 걸리죠, 환경부 걸리죠, 전력망 걸리죠, 여기 아리백 하려 그러면 재생에너지 걸리죠. 이러면은 아리백 산단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걸려 있는 게 이렇게 많으니까 그걸 네. 아리백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전력망이 있냐 없냐,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할 거냐 말 거냐, 지역경제 활성화 어떻게 할 거냐, 이러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어제 이거를 대통령 정책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이제 그 조율이 되는 거겠네요. 그쵸. 아. 그러니까 문제를 중심으로 네. 아리백 산단을 만들겠다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야 그러면 TF 산업부 중심으로 TF 만들어서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 쫙 갖다 붙여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이 부분들이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야 아리백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얘기 자꾸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전남이나 이런 데는 전기가 남아서 문제예요. 많이 남죠. 얼마 전에도 좀 문제됐던 게 이거 보십시오. 네. 4월달에 시위가 벌어졌는데 불법적 태양광 출력 정지 즉각 중단하고 보상안 마련해라. 네. 그러면은 태양광 전기가 나오는데 계속 멈춰. 멈춰버리는 거예요. 전기가 너무 많다고. 그럼 보세요. 그리고 보상안 마련해라. 그럼 이 보상안이라는 거 결국은 이제 한전이 써야 되는 건, 한전이 줘야 되는 건데, 네. 그럼 전기 많이 생산된다고 그래갖고 한전이 그거 그냥 다 사주면 네. 전력망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고 한전도 적자가 생기잖아요. 네. 풀 수가 없는 문제라니까요. 해답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전기 쓰는 산업단지 만들면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 아리백을 해가지고 해외랑 거래를 해서 이거 탄소 국경 조정이라든지 이거에 영향을 받는 회사들은 산업 단지가 필요한 거고 네. 여기에 전기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제 아리백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단지를 만들면 전기를 만드는 사람이나 전기를 써야 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산업 단지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문제를 이번에 풀겠다라고 대통령 정책실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만 거의 한 60번 정도 이 중단시킨다는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거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데서 그 뭐 발전 사업자에게 출력 제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법안 하나 통과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겠네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김용범 조치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만들겠다라는 거고. 네. 그럼 이거를 만들게 되면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거기서 만든 전기 거기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산업용 전기가 지금 되게 비싸요. 근데 거기에 만들어서 쓰는 걸로 전기요금 확 깎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만 따로 할 수 있어요? 그쵸. 어. 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아. 그럼 거기에 전기요금을 확 깎아준다 그러면은 네. 그 전기요금에 부담을 생기는 기업들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업들이 가겠죠. 예. 네. 그럼 보세요. 전기를 만들었는데 쓰는 데가 없어서 걱정이다. 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전기요금 내려가지고 쓰게 만드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답을 중심으로 보면은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중심으로 뭐가 문제였어? 네. 라는 거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풀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또 이 문제를 만약에 자꾸 이게 해답을 중심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 야 근데 전기를 한국전력을 안 거치고 그래도 돼? 네. 그러면 또 안 돼요. 네. 근데 이런 문제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발목이 잡힐 수가 있냐면 그럼 한전 민영화하겠다는 거야? 이런 얘기도 아,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 발목 잡힐 수밖에 없는 네. 이슈인데 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음.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대통령 정책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빠르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그동안 거의 한 3년 4년 동안 항상 나왔던 호남의 그 전력망 문제 네. 그것도 그 어제 바로 전력 해소 방안에 대한 얘기가 솔루션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 전력망 개통만 선점하고 발전 사업하지 않는 사람들, 네. 허수 사업자들, 네. 이 사람 다 한 걸러내고 보니까 100일 이내에 추가 접속 물량 1기가와트가 생기더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력을 공급한다라고 개통을 잡아놓은 사람들이 네네. 있는데 거기서 공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한 네. 1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또 보면은 야 미리 선점한 거에 그 계약 취소해도 돼? 뭐 빼도 돼?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못했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야 안 할 거면 잠깐 빠져 있어. 이걸로 그냥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보면 네. 생각보다 잘 풀리더라라는 어.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리백 전용으로 산다는 산업단지를 만든다. 예, 예. 네, 컨트롤 타워가 또 국가가 된다. 이런 거 하나 먼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거기에 뭐가 얽히냐면은 네. 전기 많이 쓰는 대표적인 데가 AI가 얽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분산형 전력망 얽히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전기 만들어서 올라오게 되면은 에너지 고속도로 HVDC 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주식 시장에서 제일 핫한 친구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 여기 다 따라 붙어 있어요. 제가 종목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테마가 바글바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어제 우리 두 분의 전망에 맞았습니다. 뭐였죠? 최저임금 아, 1,200원이냐 1,400원 만 아, 200원이냐 1,400원이냐 네, 1,300원 아니겠냐 네, 1,320원. 야, 맞았습니다. 네. 결국 뭐 글로 갔네요. 예, 5.5%. 근데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네. 이거 제가 최저임금 할 때마다 하는 농담인데 그 잉글랜드의 그 게리 리네커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네. 그분이 했던 명언 중에 축구란 무엇이냐 라면 축구라는 건 22명의 사람이 90분 동안 공을 발로 차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독일이 이기는 경기를 축구라고 한다. 그 명언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저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최저임금은 노사가 토론하다 둘 다 나가면 공익위원이 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네. 왜냐면 항상 그랬어요. 네. 이게 뭐야 안 해. 그래서 확 몇 차 그리고 가도 나가버리고 이제 나가버리고 그러면 공익위원들끼리 앉아갖고 적당 중간 정도 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 최저임금이었는데 네. 어제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습니다. 아, 그래요? 와 저는 이 숫자보다 이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노사 합의로 결정된 거예요? 네, 네. 아. 일부 나가지 않았어요? 그 민주노총 나갔는데 네. 그 한국노총이 남아서 합의를 좀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월 환산액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215만 원 네. 정도가 되고요. 이거 같이 보시면은 그 전에 최저임금 결정 현황들 보면은 이때 16.4% 했었잖아요. 네. 전 이 얘기 되게 드리고 싶어요. 최저임금은 경제와 관련된 거잖아요. 네. 이거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이렇게 16.4% 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렇게까지 내려오잖아요. 네. 이거 평균 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전 정권하고 차이 하나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 너무 무리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받쳐줄 수 있는 선에서 노사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되는 게 좀 잘 돌아가는 정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생계비예요, 생계비. 시간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네. 그 생계비가 34세 이하에 227만 원, 29세 이하에 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력령 216만 원. 이거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한국노총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거든요. 네. 그럼 34세 이하 평균 전력령으로 216만 원이잖아요. 중위수. 네. 29세 이하의 중위수 50% 정도 되는 사람의 생계비가 216만 원이더라. 근데 보면은 지금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이 215만 원이에요. 네.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이제 한 중위임금 정도까지, 중위임금의 생계비 정도까지는 돼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1,320원. 20원. 1,320원. 1,320원. 네, 이 1,320원이면 요즘에 서울에 네. 뭐 웬만한 지역 점심 한 끼 정도 그죠?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점심 먹을 수 있어요? 요즘에 다 10,000원 넘지 않아요? 10,000원 뭐 넘기도 하고 좀 싸게 먹으면 뭐 10,000원 안쪽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대충 요즘에 그 편의점 정도 가서 하니까. 먹는데 편의점 요즘에? 도시락은 10,000원 밑으로 먹을 수 있어서. 우리 갑자기 또 슬픈 얘기하고 그래. 편의점 맛있어서 좋아서 가는 거잖아. 돈 없어 가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예. 1,300원. 한 7시간 정도 좀 일을 해야 되겠네요. 폴로 랄프로렌 반팔 셔츠를 사기 위해서 그 정도 일을 해야 된다. 7시간. 7시간. 네, 79,000원. 어쩔 수 없습니다. 뼈를 깎는 옷이네. 예, 그래도 과거에는 아니 7시간만 일해도 폴로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폴로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20시간 일했어야 되는데 네. 7시간을 크게 우리가 줄여놨습니다. 네. 네, 요게 이제 제가 지금 하얀색 입고 있고요. 우리 권 팀장님이 하늘색. 네, 여름에 아주 시원해 보이죠. 네. 그리고 이조 기자는 검정색인가요? 네, 블랙입니다. 블랙. 블랙인데 이조 기자는 또 긴팔이네. 근데
판매하는 거는 이제 반팔, 반팔이니까 반팔. 네. 네. 소재가 같습니다. 네. 소재가 거의 비슷해서 반팔 여름에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네, 요게 이제 사이즈는 S, 스몰부터 X 라지까지. 제가 지금 X 라지고요. 네. 제가 라지. 라지고. 저도 엑스라지. X 라지. 근데 이게 거의 클래식 핏인 것 같아요. 클래식 핏이 이게 딱 어깨선에 이 어깨에 어깨선 딱 맞는 클래식 그 정도, 핏이?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 이 핏도 이게 써 있어요? 아니 제가 입어보니까 그 정도 핏이 되는 것 느낌이 같다고요. 그렇다는 네. 거지. 네. 사이즈 고르실 때 참고하시라고요. 네네. 클래식. 네, 써있긴 뭐 커스텀 핏 이렇게 써있는데 뭐 그냥 보통 일반적인 핏인 모양이죠. 네. 요즘 이렇게 뭐 오버로 입는 분도 오버 있고 뭐 타이트하게 입는 분도 네, 있는데. 슬림 이런 거 아니고. 네, 요거는 이제 커스텀 핏 일반적인 본인의 사이즈에 맞게 네.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뭐 폴로 랄프 로렌이니까 79,000원이니까 뭐 이 정도 이건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네. 기본이니까 워낙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베이직 아이템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사놓으면은 없으면 안 언제든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어디에나 입을 수 있는. 네. 그 쌀 때 사놓으면 되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맞아. 반도체 같은 건가? 아 저는 뭐 생각했냐면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렇게 면세점 지나갈 때 양주 사는 거. 뭐 언제 먹어도 먹을 건데. 뭐. 네. 저는 약간 소면을 항상 쌀 때 사놓죠. 아 그래요? 소면해서 비빔국수 해 먹으면 맛있잖아 언제든. 직접 해 드세요? 비빔국수는 쉽잖아요. 그래요? 뭐야? 양념을 뭘로 하세요? 양념. 양념 이제 그 들기름이 중요합니다. 들기름이 네. 이게 맛이 들기름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오. 들기름을 잘 골라야 돼. 고추장 뭐 이런 거 비슷하잖아. 어차피 고춧가루 네.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약간 좀 단맛 좀 넣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오. 비슷한데 핵심은 들기름, 그 다음에 매실청 요 두 개가 상당히 비빔국수의 맛을 좌우하고 거기다 되게 이제 멋져 보인다. 김치를 아주 얇게 조그만하게 다져갖고 네. 조금 섞어주면 아주 신김치 섞어주면 굉장히 맛있어. 의외네요. 네? 프로님 요리 왕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오 대박. 혼자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다 시켜 드실 것 같은데. 라면 끓여 드시고 뭐. 네, 여튼 이런 폴로랄프 기본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골프화긴 한데 네. 거의 그냥 일상에서 신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골프화입니다. 락포트. 락버트 골프화. 네, 락포트 골프화. 이거는 이제 락포트가 워낙 신은 신발 중에 편안하고 안 네. 미끄러지고 이제 가벼운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골프화가 나온 거예요. 골프화. 네. 그래서 이게 그 블랙은 남성분들 거, 네. 그다음에 그 브라운 계통은 여성분들 거. 이게 지금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조만간 비 많이 올 것 같잖아요. 뭐 폭우 갑자기 쏟아지고 할 것 같잖아요. 그때 막 대리석 바닥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지하철 이런 데서 미끄러질 것 같은데 이거 안 미끄러질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낙상사고 크게 이거 납니다. 되게 크게 다쳐요. 저도 많이 미끄러져 봤거든요. 음. 안 미끄러질 것 같아. 바닥이 요 돌기 같은 거 좀 완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바닥바닥하네 이게. 예. 요거는 락포트만의 그 충격 흡수와 쿠셔닝 시스템이 저도 지금 하나 신고 있잖아요. 네. 오. 맞다. 네, 여기 락포트잖아. 엄청 편해. 예, 그래갖고 락포트가 진짜 신발이 편해. 근데 여기서 이제 골프화가 나온 거고 제가 볼 때 이거는 골프도 가셔도 되고 그냥 웬만한 산 같은 데는 등산 가셔도 좋은 것 같아. 안 미끄러질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냥 뭐 평상시 신으셔도 괜찮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게 그 줄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네, 예, 네. 이렇게 돌려갖고 다이얼로 돌려갖고 이렇게 줄이는 거. 예, 그거 기능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 보아라고. 보아예요. 예, BOA 보아. 요거 사이즈가 285mm까지 나오니까 뭐 편하게 주문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요것도? 데일리 룩으로도 골프하러도 좋다. 네. 예. 가격도 79,000원. 이것도 근데 저 사이즈 큰 거 있나 봐요. 아닌가? 사이즈 여성 사이즈인데도 한 255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지금 찾아보니까 보통 245, 250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사이즈 조금 큰 것도 있는 것 같다. 네. 자, 하여튼 남녀 공용으로 250까지 나오는 25부터 50. 남성 베이지가. 네, 베이지가 남성께 245부터 245부터 285까지 85까지 예, 그렇게 이제 사이즈 나온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편합니다. 락포트 맨날 신습니다. 저도. 자, 우리 권 팀장님 여기서 오늘 보내드리고
폴로 셔츠 입고 오늘 좋은 만남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누굴 만나는 감사합니다. 거래처. 네, 고맙습니다.